삽질하네. 뭐 하는 거요, 바보요. 아이고 어떡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배우면 좀 써먹어. 수업 시간에 배웠을 텐데. 그리고 지난 시간에 수업 시간에 나도 설명하고. 도대체 니들은 맨날 지들 잘난 맛에 살아가지고 가르쳐주면 써먹지라고. 어? 자, 오늘 134번부터. 자, 중간 때도 마찬가지고 매번 똑같은 이야기 드리는 거지만 어떤 문제를 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떠올라야 되냐면 이 문제 어떤 문제 변형한 거구나 그 생각이 바로 먼저 떠올라야지. 134번 보자마자 이거 한 칸 늘렸고 거기에 있는 가조건이 원래 적혀있는 수보다 작다였는데 크다로 바꾼 것 뿐이구나 그런 생각이 먼저 드셔야죠. 134번 같은 경우도 보자마자 자, 그렇다면 K는 1부터 가야겠구나. 그래서 K가 1일 때는 2, 3, 4, 5, 6, 5개의 수로 여기 첫 칸부터 이렇게 차례대로 가면 우리가 1년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색칠하기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5개의 숫자를 가지고 5, 4, 4, 4 5 곱하기 4에 3승 이렇게 가야겠죠. 그렇다면 요거 계산해 주면은 4의 2에 320 자, 그렇다면 K가 2일 때는 4 곱하기 3의 3승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니까 27 곱하기 4에서 108 3 곱하기 2의 3승 2 곱하기 1의 3승 이렇게 해서 더해주면 되겠죠. 134 414 시작은 가볍게 뭔가 up줄이길래 뭔가 마음에 안 드나? 괜찮았어.
자, 135번을 보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남학생 5명에 여학생 2명이 얘들은 서로 이웃하지 않도록 일렬로 세워보자라고 하면은 사실 엄청 쉽게 합니다. 그래서 남학생 먼저 500하고 남학생들 A, B, C, D, E라면 그 사이사이 맨 앞과 맨 뒤를 포함해서 여학생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6군데 중에 2군데 이렇게 선택을 해준 다음에 곱하기 200. 이게 정상적인 방법이에요. 자, 그런데 항상 웃기게도 여기에 추가적인 조건으로 의자에 앉는다라고 하면은 꼭 무슨 여학생 2명을 먼저 이웃하지 않게 앉혀야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전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냥 일렬로 배열시킨 다음에 자 그대로 앉으세요 하면 되는 건데 꼭 의자 문제만 들어가면 괜히 이거에 뭔가 휘둘려요. 절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그러면 노가다 하지 말고 기왕이면 자 지금처럼 의자가 7개가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런데 빈 의자 이 문제 같은 135번 같은 경우는 이제 빈 의자죠. 지금 135번이 이거라는 건 아니에요. 이런 상황이면 이렇게 한다는 거지. 자 의자 2개에 여학생들을 먼저 앉힌 다음에 그런 다음에 남학생들 5팩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빨간색 이 부분을 잘 보시면 되는데 여학생들이 앉을 의자에 미리 이렇게 빨간색 색칠을 해줍니다. 빨간색 색칠을 해주고 이 의자를 남아있는 5개의 의자 사이에 끼워 넣으면 이 빨간색 의자 2개는 서로 이웃하지 않게 될 거예요. 그게 바로 U 컨비니션 2인 거죠. 자 그런 다음에 남학생들 앉고 아니면 여학생들 먼저 앉고 사이사이 이제 빈 의자에 남학생들 앉으면 되기 때문에 결국 얘하고 얘는 순서의 차이일 뿐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 135번을 푼다면 일단 거기 A, B, C, D, E 5명을 배열하는데 A가 B보다 왼쪽에 있길 바래. 이렇게 순서가 정해지면 같은 문자로 놔라. 기계적인 흐름이죠. 그래서 이 5명을 배열하는 게 2팩분의 5팩. 그런 다음에 의자 2개를 가져다가 여기 6개의 공간 중에 2군데에다가 꽂아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해주면 60 곱하기 15에서 900이 정답. 이렇게 간결한 문제. 자 그런데 자기는 그냥 의자 7개 중에서 빈 의자 2개를 먼저 만들고 하겠다. 이럴 때 쓸 수 있는 게 자, 비인접 조합. 똑같은 걸 여러 번 하게 되는데 자, 비인접 조합이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이웃하지 않는 걸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자, 일렬로 놓인 N개의 공 혹은 의자 중 이웃하지 않도록 R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 그래서 방금 전에 한 이러한 아이디어
여기 위에 있는 이러한 아이디어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n개가 놓여져 있다면요, 이 중에서 미리미리 r개를 색칠하면 이렇게 n-r개가 남을 텐데, 거기 사이사이에 끼워 넣는 개념으로 생각을 해서 n-r보다 끼워 넣을 곳은 한 군데 늘어나고요, 컨비네이션 r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과 같은 상황이 되는 게 어떤 상황이냐면 1부터 n까지 중에서 어느 두 수의 차도 이 이상이 돼도 r개의 수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입니다. 같은 얘기가 되겠죠. n-r 플러스 1 컨비네이션 r. 그래서 여기에 적용을 시키면 7개 중에 2개를 이웃하지 않게 선택한다. 이 컨비네이션이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의 순서를 바꾸기만 해도 난이도가 달라지는데 우리가 익숙한 걸로 가시면 되고, 익숙하지 않은 길로 갈 때는 확실히 알고 가면 노가다를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136번, 이거는 너네들 왜 이렇게 고집을 부려요? 고집이야 뭐야? 아니 자, K가 될 수 있는 값은 1부터 7까지 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얘보다 작은 수로만 아래를 채우는데 이웃하는 것끼리는 서로 다른 수가 채워지도록 하는 경우의 수, 그리고 색칠하기 문제죠. 자, 그럼 여기에 K를 쓰고 나면 결국 K-1가지의 색상을 이용해서 4칸을 칠하는 건데, 자, 그렇다면 K-1가지 그리고 4칸 버전이기 때문에 K-1에서 하나를 더 뺀 K-2의 4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의 4제곱 K-2, 결국 K-2의 4제곱 더하기 K-2. K는 당연히 3 이상이어야 될 거고, K가 7, 6, 5, 4, 3에 대해서 K가 7일 때는 5의 4제곱 더하기 5가 될 거고, 6일 때는 4의 4제곱 더하기 4가 될 거고, 3의 4제곱 더하기 3, 2의 4제곱 더하기 3, 1의 4제곱 더하기 3. 실제로 여러분들 뭐 대수 해봐서 알겠지만 시그마 K 4제곱 자체가 공식으로 없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는 그냥 연산하라는 얘기입니다. 편안하게. 아이고 왜 3이야? 이렇게 해서 더해주시면 됩니다. 더해주면 24, 104, 그다음에 890, 더해주면 194.
유창하게 나오죠. 여러분들 손에 익지 않더라도 자꾸 쓰다 보면 익숙해져요. 그리고 익숙해지면은 어느 정도 아 이게 진짜 편하구나. 그래서 쓰게 되거든요. 그랬으면 좋겠어.
이번 주랑 다음 주까지 테스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6월 20일 요 주간에는 오전 타임하고 오후 타임 전부 다 자율 참여 저번처럼 와서 문제를 풀 건데 제가 엊그제 이제 금요일 반 월급반 대상으로 문제를 좀 풀려보니까 3시간 동안 풀어도 많이 못 풀더라고요. 그 모고 변형 문제들 있어요. 모고 기출 그거에 변형 기출된 문제들 학교 시험으로 그거 경우의 수 그거 그냥 풀릴 거거든요. 뭐 따로 더 준비할 것도 없어요. 그거 그냥 풀릴 거고 이때 같은 경우는 앞타임이든 뒷타임이든 아니면 그냥 하루 종일 있든 상관없이 그때 중간고사 때도 이랬던 거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중간고사 때는 이때 와가지고 뭐 풀었었냐면은 저거 EBS 올림포스 고난도 변형 문제 풀었었어서 그때 했던 친구들 기억할 겁니다. 그때 잔뜩 두껍게 줘가지고 풀었었는데 이번에는 다른 파트 아예 없이 그냥 경우의 수 모호 변형 문제 그것만 이제 오게 되면은 풀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때는 이제 아시다시피 슬슬 이제 직보 시작하는 거니까 직보일 때 그치? 그 학생들만 이제 그때 알아서 오면 되겠죠. 이렇게 진행된다는 거. 왜? 이거 25에 A가 안 주면은 20분도 못 앉지 않아요? 맞아. 못 앉아. 그것까지 체크해달라고. 뭔 얘기를 하나. 아무튼 참고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정규 수업 시간에도 시험 보고 있지만 이제 많이 안 남았습니다. 실제 시험도 많이 안 남았고 이렇게 시험 볼 수 있는 것도 얼마 없기 때문에 시험 볼 때마다 좀 진지하게 임해서 이 점수가 곧 내 기말고사 성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면서 문제를 푸셔야겠어요. 오늘도 좀 되도록이면 100점 가까이 맞으려고 한번 해봐요. 자, 138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제 또 이게 뭔가 귀찮아 보이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케이스를 나눠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조금 스킵하는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학교 시험에 이런 문제 선생님들이 선호해요. 왜 선호하냐면은 어떤 특별한 테크닉이 필요 없이 그냥 쉽게 얘기하면 성실함, 꼼꼼함 그것만으로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엄청난 뭐 방법 이런 것들이 없죠. 그냥 문제의 조건을 잘 이해해가지고 거기에 나와 있는 조건대로 해주면 되고 게다가 이거 보면은 여러분들 딱 또 떠올려야 될 게 그림은 그대로인데 원래 오리지널 문제 같은 경우는 두 자석의 차이가 10 또는 1 나는 거였죠. 말 그대로 이웃하는 자석만 못 앉는 그런 버전이었어요. 그래서 이웃하는 자석을 못 앉는 거는 좀 생각하기 편한데 요거는 되게 귀찮게 나 조건이 상당히 귀찮습니다. 나 조건이 상당히 귀찮고 자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A, B에 대한 선택지는 조금 적게 줬어요. 원래 오리지널 문제들 같은 경우는 A, B의 선택지가 조금 더 많았죠.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다시피 4가지 케이스 A와 B의 선택지가 이렇게 24, 25, 11, 12 그래서 4가지 케이스들을 이렇게 해놨고 23, 24, 25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붙여놓은 게 뭐냐면 차이가 8이 나게끔 오른쪽으로 의자들을 조금 밀어서 이렇게 놓으면 위아래로는 이웃하면 안 된다라는 버전으로 우리 쉽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림 그릴 때 아예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기준을 잡는 건데 자 저는 어떤 식으로 이런 문제를 이제 얘기하냐면 스티커를 붙인다라고 그래요. 스티커를 자 여기 앉으세요라고 추가적인 3개의 스티커를 여기에 더 붙일 거야. 그러고 나면 그 나온 경우의 수에다가 그냥 3팩을 해주면 될 거 아니야. 남은 3명이 가서 앉으면 되니까. 그건 그 노가다만 각각에 대해서 해주시면 돼요.
그럼 이 안에서 케이스를 나눈다라는 거는 아래 좌석이 몇 개 안 남았기 때문에 23, 25를 동시에 스티커를 붙일 수는 없으니까 23에 스티커를 붙인 경우, 25에 붙인 경우, 아니면 둘 다 안 붙인 경우. 이 경우에는 24에 스티커를 붙인 경우와 안 붙인 경우. 마찬가지로 요거는 23, 25, 그리고 이건 24, 이렇게 나눠주시면 돼요. 그래서 23에 스티커를 이렇게 하나를 붙이면 여기에 좌석을 못 앉는 거고 여기에도 좌석은 못 앉는 거니까 실제로 12, 14, 17 이 세 자리에서 두 개를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12하고 14는 차이가 2 나니까 안 되는 거지. 그럼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 경우에 12,17하고 14,17 이렇게 두 가지 경우밖에 없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지 할 때는 솔직히 이거를 하나하나 다 그려볼 수 없다. 그래서 나름대로의 유령은 볼펜으로 이렇게 그려놓은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를 할 때는 이렇게 좀 지우는 거지. 지우개로 지워놓고 그 다음에 다시 25에 동그라미 쳐놓고 여기에 X표 치고 당연히 여기는 안 되고 그러면 이제 12, 14, 15가 되니까 실제로 선택할 수 있는 방법 12,15 아니면 14,15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또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3하고 25는 둘 다 안 앉겠다. 그럼 여기서 세 자리를 골라야 되는데 12, 14 중에 하나밖에 못 되고 15, 17 중에도 하나밖에 못 고르기 때문에 실제로 세 자리를 고를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꼼꼼하게 물샐 틈 없이 케이스를 나눠가지고 세워주는 그거밖에 없어. 계속 이어나가 보자면 24를 만약에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얘를 선택 못하는데 그럼 여기에서 두 개 좌석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죠. 방금 전에 위에 했던 것처럼 12, 15나 아니면 14, 15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24를 만약에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에서 세 개를 고르라 라고 하면은 마찬가지로 12, 14를 동시에 선택할 수 없고 14, 16을 동시에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12를 선택했다면 15, 16을 선택해 주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12를 선택하지 않게 되면 14, 15, 16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자, 이번에는 또 23을 선택해 볼까요? 자, 그러면 남아있는 11, 13, 17 중에 두 개니까 11, 17과 13, 17 이렇게 두 가지. 그 다음에 25를 선택하게 되면 또 이렇게 되니까 11, 15 이렇게 두 개를 선택하는 방법밖에 없겠죠. 마지막으로 얘하고 얘를 둘 다 선택하지 않는다면 11, 13, 15, 17 이 네 개 중에 세 개를 선택하는 거니까 불가능합니다. 0인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케이스 24를 선택하게 되면 X표 치고 이 중에는 11, 15 이거밖에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를 안 앉겠다. 이렇게 되면은 11, 15, 16 이렇게밖에 또 없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찾아낸 보시면은 12를 이렇게 적어주기만 하면 솔직히 72가지라고 확신에 차서 답을 적어줄 수가 있지. 이게 여러분들이 느껴지지 않겠지만 뭔가 모르는 그 불안감이 생겨요. 뭔가 이렇게 확실하게 나눠주지 않는다면 뭔가 좀 불안하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아, 내가 실수 없이 모든 경우를 잘 따지더라. 그 나름대로의 그 루틴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약간 자신감 있게 답을 적을 수 있게 되고 그 자신감이 생기더라도 실제로 이 유형의 문제가 누가 봐도 이거는 노가다밖에 없다. 내가 실제로 이거 케바케라고 얘기하지만 그 안에서는 적당한 노가다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런 문제 유형은 가장 마지막에 풀어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100% 객관식으로 나올 거고요. 왜? 이거는 서술 자체가 안 돼. 내가 지금 말한 걸 한글로 적는다? 여러분들 그 칸이 모자랍니다. 100% 객관식으로 나오니까 맨 마지막에 풀어주시면 돼요. 문제들이 낯선 문제는 없을 거예요. 심심해? 이제 읽어봤어? 이주요? 아니 이거 저기구먼.
139번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으면 한번 봐봐. 1학년이 앉을 곳 스티커를 이렇게 두 장을 연달아서 붙여야 되고 2학년 같은 경우는 3명이기 때문에 그 3명이 연달아서 앉는다라는 그 2학년 스티커를 이렇게 붙일 건데 제가 오전에 수업할 때 1학년 기준으로 했고 지금은 2학년 기준으로 한번 해볼 건데요. 2학년을 여기에 연달아서 3명을 앉힐 거야. 그래서 여기다 숫자 2, 2를 적는다면 남아있는 자리에 1을 연달아서 붙일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5라고 적어 놓은 거거든. 그런 식으로 하나, 둘, 세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각각 4, 3, 4 이렇게 따져주고 나면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그들의 합의 1, 2학년 스티커 1학년이 앉을 자리와 2학년이 앉을 자리에 스티커를 붙여놓는 방법의 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가서 앉는 방법은 그냥 2팩, 3팩, 5팩인 거니까 여기에 물어보는 결과 K값은 5팩을 제외한 나머지들의 보게 되겠죠. K값은 손쉽게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0번 140번은 이제 인원이 줄었죠. 4명. A를 포함한 4명. 그래서 추가적인 스티커 3장을 더 붙인 다음에 그거 곱하기 3팩만 하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A가 24번에 앉을 것이냐 25번에 앉을 것이냐 24번에 앉게 되면 절대적으로 이 3개의 X표 25번은 마찬가지로 이렇게까지는 못 앉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왜 2개를 그렸느냐 23번에 앉는 경우와 이렇게 23번에 하나의 스티커를 붙이는 경우와 여기에 붙이지 않는 경우로 나눠 놓은 겁니다. 자, 그럼 이럴 때 유용하단 말이야.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 6개의 자리 중에 이웃하지 않게 3개의 자리를 고르는 거예요. 뭐 별건 아니지만 이렇게 자꾸 수식으로 해버릇하면 되게 편합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도 너무나 당연하게 이 5개 중에서 이웃하지 않게 3개를 고르는 방법은 이거 하나밖에 없긴 해. 그거 자체도 5-3 플러스 1 컨비네이션 3하면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도 하나하나 해볼 수도 여기 10점을 자, 이 5개의 자리 중에 2개를 선택하는데 하나하나 해봐도 되겠지만 2개를 이렇게 뽑아주면 이렇게 간단하게 연산 노가다 없이 그래서 나온 11을 여기에 적어주기만 하면 정답이 나오죠. 그래서 자기는 그냥 하나하나 금방금방 하더라. 제가 이제 별의별 학생들을 다 봤거든요. 진짜 찐으로 노가다 잘하는 친구들도 많이 봤는데 결국에 그 노가다의 힘을 빌리는 친구들은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진짜 저점하고 고점이 엄청 차이가 커요. 그런데 어떠한 틀을 가지고 하는 친구들은 컨디션이 안 좋아도 일정 정도 이상은 맞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저점 때문에 진짜 오로아 나스팅이에요. 컨디션 안 좋으면 진짜 최악이더라고요. 되도록 어떠한 규칙성 그런 것들을 조금 가지고 하시는 편이 좋을 겁니다.
쉬었다가 141번부터 이어서 할 거고 오늘의 기본 목표치는 151번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좀 서두르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들 풀시면 어느 정도 주려고 그러고 제가 앞에서 다다다다다다다 해봐야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가는 건 극히 일부거든요. 뭐니뭐니 해도 여러분들이 해보고 나서 들어야 이해가 잘 됩니다.